곧 클래리티 법안이 승인이 될 예정이죠. 최대 수혜를 받게 될 수 있는 알트코인 그리고 해당 기업 종목까지 제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일날 클래리티 법안이 예정이 되어 있죠. 될지 안 될지는 뭐 아무도 모르겠지만 일단 한 가지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게 톰 틸리스 상원의원 있죠. 이번에 그 캐비너시 연준 청문회 때 이제 회방 놓으려고 했었던 분. 그분이 또 이제 뭐를 딴지 걸고 있냐면은 야 트럼프 아들내미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해가지고 디파이 서비스를 하고 코인을 발행하고 저게 맞냐? 윤리적으로 좀 맞지 않니? 그래서 이번에 클래리티 법안 그 마크업에 이제 승인을 하려면 넘기려면 조항을 추가해라. 윤리 조항이라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아들내미처럼 이렇게 못하게끔 그거 해라. 그래서 요거 지금 딴지 걸고 있어요. 근데 아마 다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전 개인적으로 승인되지 않을까. 만약에 미뤄지더라도 5월 말 안으로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누가 어떤 얘기 했었지? 7월 6일 날 독립기념일 전까지는 무조건 클래리티 법안 승인시킬 거다 얘기를 하죠. 그 말은 뭐 크립토가 무조건 좋다, 뭐 비트코인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이 걸려 있어서 그래. 트럼프 입장에서도 어찌됐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확장이 되고 이게 빠르게 좀 진행이 돼야지만 자기네들 뭐 중간 선거도 있고 정치적인 이런 이권도 있고 다양한 또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또 양적 완화도 할 수 있고 스테이블 코인이 빨리 돼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도 클래리티 법안은 빠르게 승인시켜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4일 날 될 가능성 높다. 지연되더라도 5월 말 안으로 되지 않을까. 메모리얼 데이 뭐 전까지는 돼야 되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겠죠. 클래리티 법안이 승인이 되면 어떤 자산들이 가격이 좀 상승을 할 수 있겠냐, 수혜를 받을 수 있겠냐, 호슈너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냐, 오늘 좀 총정리로 갖고 왔습니다. 알트코인 총 4개를 찝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 기업 찝어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이더리움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이더리움 한 해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이더리움 한 해가 될 거다 작년 여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벌써 이제 1년이 다 돼가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더리움은 올 한 해 이더리움 한 해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였죠? 대다수의 분들이 결과만 기억하지?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 오르겠네, 저놈이 오른다고 했으니까. 근데 결국 결론적으로 떨어졌네? 저놈은 쓰레기, 저놈은 나쁜 놈. 제가 왜 이더리움 해가 올해가 될 거다, 올해는 이더리움 한 해가 될 거다 그 얘기 했었죠? 가격이 막 오를 것 같아서, 상승할 것 같아서, 월가 기관들이 이더리움 생태계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게 봅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이더리움 가격은 미친 듯이 오를 거예요. 왜? 월가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월가에 있는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선택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더리움 한 해가 될 겁니다. 실제로 작년 7월 달에 선택을 했어요. 이더리움도 최고점 뚫었고, 가격적인 측면을 했을 때는 결과론적으로 좋지는 않지만 실제로 월가 기관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클래리티든 지니어스든 월가의 크립토 관련된 규제안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월가 기관이라고 생각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을 크립토 시장에서 어떻게 쓸 수 있냐, 어떤 자산들한테 투자를 할 수 있냐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블랙록이야. 자, 클래리티 법안이나 지니어스 법안이 승인이 됐어요. 여러분들 돈이 100만 달러가 있어요. 어디에 투자할 수 있나요? 제가 봤을 땐 2가지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게 봐도 100만 달러 있으면 기관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100만 달러를 크립토에 비중을 줘야 된다? 그러면 50만에서 70만 달러는 비트, 나머지 30만 달러는 이더리움. 비트 아니면 이더예요. 안전성, 상징성, 그리고 이더는 실질적으로 RWA든 스테이블 코인이든 쓸 수 있는 네트워크 체인 중에 가장 1등이니까 점유율도 높고 상업성을 보고 들어가는 거고. 그럼 비트 아니면 이더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당연히 직접 수혜 알트코인인 거 맞죠? 클래리티 법안. 근데 직접적으로 수혜 알트코인의 가장 1순위는 이더리움 가능성이 높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RW 생태계 1등이죠. 가장 많이 쓰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도 다 쓰고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스테이블 코인이든 RWA든 이제 월가 기관들이 들어와서 해당 비즈니스를 하게 되고 산업 점유율이 계속해서 높아질 건데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수료는 어떻게 된다? 이더리움이 가져가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스테이킹. 이번에 클래리티 법안 승인되게 되면 스테이킹도 이제 합법화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더리움에 가장 유효하겠죠. 가장 수요가 좋겠죠. 당연히 이더리움 락온 물량도 증가를 할 거고 시장의 이더리움 유통량도 감소를 할 거고. 그래서 가장 1순위는 이더리움이다. 당연히 규제가 들어오고 규제가 승인이 되고 기관들이 들어오면 이더리움 네트워크 활용도가 증가되면서 수수료가 소각이 되는 구조다. 자, 두 번째 체인링크입니다. 사실 우리 호슈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제가 체인링크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개인적으로 좀 너무너무 좋게 본다고. 진짜 지금 우리 암호화폐 시장을 2001년도 IT 버블 때랑 비슷하다고 보면은
진짜 살아남을 수 있는 뭐 페이팔이나 이베이 같은 기업 중에 한 곳이 체인링크일 가능성이 높다. 요 얘기 드렸었죠. 체인링크가 어떤 기업이냐? 얘네들은 여러분들 오라클이에요.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아무리 혼자 잘 먹고 잘 돌아가더라도 실물 시장에 있는 정보들을 넣어줘야 돼. 근데 이런 부분들을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체인링크입니다. 그럼 체인링크는 RWA, 뭐 스테이블 코인, 모든 이런 인프라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실시간 데이터를 넣어줘야 돼. 지금 당장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뭐 비가 온다, 눈이 온다, 실시간 데이터죠? 넣어줘야 돼. 실물 시장에 있는 데이터와 크립토 시장의 데이터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게 체인링크가 하는 역할이죠. 이걸 오라클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좋게 보는 게 얘네들은 없어질 가능성이 낮아요. 어떻게 보면 표준화를 시키고 있다고. 이미 뭐 스위프트망도 그렇고 CCIP도 그렇고 얘네들 협력해서 쓰고 있고 블랙록의 비들펀드도 얘네들 가격 그 피드도 제공해주고 있고 DTCC 예탁 그 청산하는 애들 있죠? 걔네들도 파일럿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체인링크는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다. 따라간다.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또? 체인링크? 그래서 얘네들을 한 가지로 좀 정의를 내리자면 토크나 시장의 통행료다. 아까도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쓰면은 통행료가 나간다 그랬죠? 맞아요. 근데 실물 시장이랑 이더리움 네트워크랑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요 연결해서 또 수수료가 나가겠죠. 얘네들이 체인링크가 하는 얘들이에요. 그래서 체인링크도 데이터를 통행료 역할을 받는다. 돈을 받는다. 그리고 직접적인 수혜는 아니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누가 올라갈 것 같냐? 라고 본다 그러면은 뭐 솔라나, XRP. 솔라나나 XRP는 클레이티 법안의 직접적인 수혜가 아니에요. 의미 없습니다. 근데 왜 너는 개인적으로 얘네들이 좀 올라갈 거라고 보냐? 일단 메이저기도 하고 지금 현존하는 미국 기관들한테 좀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이더리움 다음으로 가장 최우선적으로 후보가 될 수 있는 게 솔라나나 XRP죠. CME 선물도 상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솔라나 나쁘지 않을 거다. 그리고 XRP 이거는 원체 커뮤니티가 세니까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죠. XRP는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여기 얘네들이 또 SEC랑 거의 한 5년 가까이 싸웠죠. 상품이냐 증권이냐. 그래서 만약에 제도권 내로 들어오면 또 XRP가 더 심리적으로 또 뭐라 그럴까 이런 완화가 되는 좀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얘네들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자, 미국 기업으로 가봅시다. 일단 첫 번째 서클 괜찮죠.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혜주죠. 스테이블코인 USD 발행사기도 하고 실제로 클래리티 법안이 승인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5월 4일 날 나오면서 한 20% 가까이 급등을 했죠. 그래서 이미 좀 선반영이 되어 있다. 최근 한 달 동안 30% 가까이 올랐고 연초 대비 한 50% 가까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미리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올라간 상태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그리고 로빈후드 얘네들은 두 개 같아요. 플랫폼이죠. 암호화폐 1등 거래소고 로빈후드는 이제 주식이랑 코인 거래 플랫폼인데 얘네들은 MZ 애들이 좀 많이 쓰는 플랫폼. 코인베이스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 1등 플랫폼. 그리고 또 얘네들 USDC 또 유통사죠. 그래서 USDC 잘 나가고 서클 잘 나가면 얘네들도 잘 나가요. 수수료를 쉐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스테이킹도 만약에 이번에 지니어스가 승인이 된다 그러면 스테이킹도 풀리니까 당연히 이자 수익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매출 구조가 더 확장될 거라는 거. 그리고 로빈후드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클레이티 법안이 승인이 된다.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같은 이런 플랫폼들 애들도 올라갈 거다. 그리고 비트마인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클래리티 법안이 승인이 되면 최대 수혜주다. 클래리티 법안의 특징이 뭐냐면 예치만 해놓고 이자를 주지 않아요. 이제는 은행처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무언가 미션을 하고 무언가 행동을 해야 돼. 근데 무언가 행동을 하고 무언가 미션을 통해서 확장을 하는 기업이 누구예요? 비트마인이죠. 이더리움을 갖고 노드도 돌리고 그리고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그 비스트라 그래서 유튜브 1등 걔네들 채널이랑 협업을 맺어서 투자를 한 게 또 뭐예요? 걔네들 채널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맡으면 걔네들 또 체인을 또 누굴 쓸 거야? 이더리움 체인 쓸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서 또 나오는 수수료들. 그리고 또 얘네들이 비트마인 이더리움을 갖고 계속해서 돌리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수익을 내죠. 그럼 이런 부분들이 클래리티 법안에 있어서 가장 최대 수혜주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의 가장 최대 1등 알트코인이 이더리움이죠. 근데 그 이더리움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비트마인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당연히 시가총액도 올라갈 수 있겠죠. 밸류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이번 주 한번 지켜봅시다. 클래리티 법안이 어떤 식으로 승인이 되는지에 따라서 또 다른 거니까 한번 지켜봅시다.